안녕하세요. 담담한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선의 철학자 정약용이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인 고전의 지혜, 바로 일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지? 하는 기분이나 혹은 내 또래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간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묘한 불안감 말이에요. 문득 열어본 SNS 속 세상은 참 화려하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좋은 집을 사고 또 누군가는 멋지게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돌아서서 내 하루를 보면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다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질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뒤처진다는 감각, 도달하지 못했다는 감각.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출발선이 잘못 그어진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무거운 질문의 답을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과 함께 천천히 찾아보려 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과 가장 참혹한 순간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자리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우열을 가리는 경주가 아니며 어딘가에 꼭 도착해야만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저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약용의 깊은 지혜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정약용이라는 이름, 참 익숙하시죠? 백성을 위한 지침서인 목민심서를 쓴 학자, 거중기를 활용해 수원화성 축성에 기여한 천재, 조선 최고의 실학자. 우리가 교과서나 미디어에서 접한 정약용은 늘 이런 빛나는 수식어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낸 인간 정약용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정조가 그를 매우 아꼈고 그는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인 1801년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천주교 박해로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을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저 멀리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본인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0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한창 사회에서 중심을 잡고 능력을 펼칠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가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상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시려울 정도였습니다.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를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가 겨우 몸을 뉘인 곳은 동네 주막집의 작고 초라한 골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막집 주인 할머니가 홀로 남은 그가 너무 가여워 마지못해 내어준 방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일을 논하던 사람이 이제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땅 주막 골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적막한 방에서 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깊은 절망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아마 우리가 미처 다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이 밤마다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지독한 감정의 늪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어두운 골방에서 조용히 붓을 들고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진짜 지혜가 바로 이 좁은 골방에서 싹을 틔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가슴에 새긴 고전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일신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날 일자에 새로울 신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이죠. 중국의 고전 대학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즉,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신이나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어제보다 발전해야 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압박하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오늘 남들만큼 발전했나? 헛되이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과연 정약용이 말한 일신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만약 일신이 매일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이었다면 죄인의 신분으로 골방에 갇힌 정약용은 매일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일신은 그런 크고 무거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 내일 유배를 벗어나겠다거나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허황된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훨씬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하루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일신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남보다 빠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오늘 이 하루를 어제의 나처럼 내일의 나를 걱정하며 흘려보내지 않는 것.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일신의 본질입니다. 이 관점에서 인생은 어딘가에 도착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우리 각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덧붙여 일신을 이야기할 때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무언가를 배우고 어제보다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갓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는 또 실패했다는 자책이 따라오거든요. 일신이 위로가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또 다른 압박이 되는 겁니다. 정약용이 강진 골방에서 보낸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반드시 빛나는 하루였을까요? 어떤 날은 몸이 아팠을 것이고 어떤 날은 가족 생각에 붓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날은 그저 방 안에 앉아 바깥 소리를 듣다가 하루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려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신입니다. 매일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하는 것.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반복이 쌓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뒤처진다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오늘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일신은 그 기대의 눈금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무사히 살아낸 이 하루,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실제로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어떻게 일신을 실천했을까요? 그의 유배 생활 18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801년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처음 4년을 주막 골방에서 보냈습니다. 그 골방에서 그는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낯선 땅 주민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이 책을 읽겠다는 혹은 이 생각을 써두겠다와 같은 그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1805년에는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180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다산초당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 다산초당에서 이후 10년 동안 정약용은 폭발적으로 저술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를 부르는 호, 다산은 정약용이 유배 시절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뜻을 풀이해보면 차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작고 평범한 산의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것입니다. 천하를 논하던 관료가 이제 차나무가 있는 작은 산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신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거칠고 외딴 곳에 데려다 놓아도 오늘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무대임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단단한 태도인 것이죠.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조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저작들을 쏟아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제도에서 가장 멀리 쫓겨나 있던 비참한 시기에 국가를 개혁할 최고의 책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이 처음부터 내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500여 권의 위대한 책을 쓰겠다 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매일의 오늘을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정성껏 쓴다. 오늘 찾아온 제자를 진심으로 가르친다. 오늘 내 앞을 지나가는 농민의 고단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매일의 오늘이 성실하게 쌓이다 보니 위대한 저서라는 결과는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목표에 도달해야만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될 텐데, 저 자리에 올라가야 내 삶이 완성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정약용의 18년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그런 생각의 매듭이 오히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내게 만드는 함정이라고 말이죠. 목적지가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과정 자체가 이미 완성된 삶인 것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오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은 남보다 빨리 어딘가에 도착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정약용이 실천한 일신의 삶이 마지막에 어떤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는지 한 가지 장면을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1818년, 정약용은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후에도 저술을 계속하다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기록한 특별한 글 한 편을 직접 써두었습니다. 바로 자찬 묘지명입니다. 자찬은 스스로 지었다는 뜻이고 묘지명은 무덤에 새기는 비문입니다. 즉,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쓴 것입니다. 원래 묘지명이란 죽은 사람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써주는 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기억하는 글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그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남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기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삶을 정의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은 항상 남의 시선에서 옵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에 나를 맞춰보는 데서 옵니다. 30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하고 40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그 기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내 삶을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정약용은 그 눈금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보던 시절에도,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도 그는 매일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성실했는가?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았는가? 하는 스스로의 기준들로 성실히 하루하루를 보내다 삶의 마지막에 그는 그 삶을 자신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나는 내 삶을 내가 썼다고. 그것이
자찬 묘지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의 일신이 쌓여 마지막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신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일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비교의 출발선을 남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조급해지는 건 언제나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일신은 기준점을 내 안으로 가져옵니다. 어제보다 오늘 책을 딱 한 페이지 더 읽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졌다면, 그것으로 이미 훌륭한 일신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나답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말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너무 좋은 날이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못한 것 같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날에는 어제만큼도 못한 것 같고, 그러면 또 자책이 시작되죠. 그래서 비교의 기준을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더 정확히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어제보다 나은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는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에 성실했는가? 그것이 일신의 기준입니다. 어떤 날은 그 기준이 책 한 챕터일 수 있고, 어떤 날은 밥 한 끼 잘 챙겨 먹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날의 나에게 맞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지치고 실패하는 이유는 의욕이 앞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기도 써야지 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난 역시 안 돼 하고 전부 포기해버립니다. 정약용이 강진 주막골방에서 시작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겠다는, 혹은 오늘 이 생각을 써두겠다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었습니다. 내일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해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와 이어지고, 그 이어짐이 결국 내 삶이 됩니다. 오늘 이것만이라도 나답게 잘 해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했다면 오늘의 일신은 완성된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매일 하는 사람이 큰 건 10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정약용의 18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끝으로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정약용이 귀양지의 작은 산에 다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자신의 호로 삼았듯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만의 의미를 붙여보세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준비 기간이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내 인생입니다. 지금 이 직장이,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이 고민이 바로 내 삶의 현장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하면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진짜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닐 수도 있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는 괜찮습니다.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를 아직 진짜가 아닌 곳으로 두는 것과 지금 여기가 나의 자리로 두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도 강진의 골방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 다산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공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역사에 남을 다산 정약용으로 만들었죠. 지금 서 있는 그 미완성의 자리에 여러분만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곳이 바로 내가 피어날 무대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게요. 정약용은 40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추락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신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어제보다 위대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오늘 내 앞에 놓인 하루를 그저 나답게 성실히 채워갔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18년의 세월이 되었고 수많은 책이 되었으며 마지막 순간 스스로를 미소 짓게 한 자찬 묘지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저술의 양이나 자찬 묘지명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산 것이 쌓여서 결과는 나중에 따라온 것이라는 점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보다 느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딘가에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인생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경주가 절대 아니니까요. 어딘가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더더욱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을 나답게 하는 것,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작은 선택을 하는 것, 정말로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답게 하루를 살았는가? 그 작고 담담한 질문 하나가 옛날 정약용이 어두운 골방에서 책을 펼치던 그 숭고한 손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매일 밤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뒤처졌던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요. 오늘도 그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일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요즘 유독 남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헛헛하고 조급하셨다면 오늘 내가 스스로 해낸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잘 챙겨 먹었다. 잠깐 하늘을 보며 숨을 깊이 쉬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평범한 하루의 기록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조급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솔직한 위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만큼은 꼭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저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지혜를 더욱 쉽고 다정하게 풀어내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을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휴식처, 담담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